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영찬 대리님 그 파워포인트로 돌려주세요. 오늘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강의를 같이 하게 될 텐데 이걸 누르는 거예요. 시간 반 정도 이제 같이 내용을 할 거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 특허, 그 다음에 네이밍 전략, 그 다음에 정부 사업에 대한 이해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입구에서 나눠드렸던 자료 중에 이제 이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가 제가 최근에 선정됐던 사업 중에 네, 제안서 치고는 이제 굉장히 얇아서 그래가지고 출력을 해왔고요. 그래서 뭐 사실은 뭐 기법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기법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사업 신청하는 것도 그렇고 특허 신청하는 것도 그렇고 아이템이 좋아야 됩니다. 아이템.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의 테크닉들, 이 특허 부분도 테크닉, 그 다음에 이 뭐 신청서 쓰는 거 이런 것도 테크닉이에요. 근데 뭐 하여튼 잘 이렇게 오늘 강의 내용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한테 하나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BLT 특허법률사무소의 그 공동 대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채현 회사랑 작년에 개업해가지고 12명 정도 되는 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논현역 쪽에 있습니다. 바로 근처에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저기 이제 특허 강의를 저희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조달청에 보면 우수제품 지정 심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달청에서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공공기관들의 물품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군대, 보건소, 학교, 아니면은 여기 깔리는 보도블럭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달청에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우수제품으로 지정이 된 업체들이 압도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유리한 조건을 받게 됩니다. 그런 거를 갖다 심사를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좋은 제품이 있으면 조달청 등록하는 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조달청에 등록하는 거는 기본이고, 근데 이제 약간 공공재적인 성격이 내 거는 좀 떨어지는데, 아니면 나는 그냥 소프트웨어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더라도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약간 일반 민간에서 거래되는 거라 하더라도 일단 조달청에 등록이 되면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마케팅 채널이에요. 엄청난 채널이죠. 그래서 이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전체 예산이 몇 조 원, 1년에 몇 조 원 돼요. 거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특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스타트업, 그러니까 창업 기업들의 어떤 특허나 상표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해요. 근데 오늘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을 만한 비즈니스 모델 쪽에 관해서 강의를 할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저한테 이제 많이 질문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일본에 뭐가 있는데 이거를 내가 한국에서 특허 받고 싶어, 나만 하고 싶어, 그런 이제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단도직입적으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특허는 새로운 거에 대해서만 줘요. 새로운 아이템. 근데 이게 정말 새로운 아이템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 네모에서 세모로 바꾸면 새롭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있죠. 키가 좀 크셔가지고 앉으시면 뒤에 안 보이시고.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한데, 신규성이랑 진보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새로울 것. 근데 뭐가 새롭냐? 그러니까 기존에 공개돼 있던, 그러니까 지금 출원이 안 돼 있다, 여러분들 아이템이 출원이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이템을 한번 최대한 비슷한 거를 갖다가 구글 검색, 그 다음에 특허 검색하는 게 있어요. 키프리스라고 해서 네이버에다가 그냥 특허 검색 쳐보시면 키프리스로 넘어와요. 그래서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 특허 검색 사이트인데, 키프리스를 검색을 해서 비슷한 특허가 있는지 없는지 최대한 검색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가장 정확도가 높은 거는 유튜브 검색. 유튜브에서 영어로 검색을 하셔야 돼요. 영어로 검색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아이템이랑 굉장히 비슷한 아이템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변리사랑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변리사들은
일을 이제 뭐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를 이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로 이제 선행기술 조사를 한 40만 원 받고 일을 받기도 하는데 근데 전체 비용이 막 또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네. 하여튼 그래서 최대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아이템이랑 비슷한 걸 갖다 서치를 잘 하셔야 돼요. 네이버 검색, 구글 검색, 유튜브 검색, 그 다음에 하나 뭐였죠? 특허 검색, 키프리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존에 나와 있던 게 있으면 그거랑 뭐가 다르다, 그 다른 부분이 있어야 신규성이 인정돼요. 그리고 여기 밑에 진보성이 있는데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만들 수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효과가 있어야 돼요. 효과가 뛰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필하는 게 사실은 특허 출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몇 번 뛰어나 그러니까 발명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들 머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업 아이템, 발명 이런 거 다 머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 사랑스러워요. 미국에서는 브레인 차일드라고 얘기해요. 자기 머리에서 나온 아이다. 객관적으로 못 봐요. 그럴 경우에는 저한테 여쭤보셔도 되고 아니면 주변에 이제 검색 잘하는 친구한테 비슷한 거 있는지 꼭 물어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앞부분에 30분은 특허 얘기를 할 거니까 특허의 기본적인 그 법칙, 약속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특허는 다른 거보다도 이 청구항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청구항. 그러니까 변리사한테 일을 맡겨보시면 변리사가 명세서를 뭐 한 20페이지, 30페이지 써가지고 초안이라고 해서 드릴 거예요, 명세서 초안. 그러면 그거를 언제 읽어? 막 이러면서 안 읽으세요. 안 읽는데, 근데 청구항은 이거는 한 반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청구항 1항을. 그래서 이거는 꼭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특허 문서에서 98% 이상이 가중치가 이 청구항에 있어요. 왜? 이름도 보면은 청구항이잖아요. 뭘 청구해? 독점권을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청구항에 내 발명, 내 아이템의 구성이 들어가 있어요. 이 청구항, 그러니까 돈 좀 아끼시겠다고 내 아이디어를 이렇게 인터넷에서 막 혼자 출연하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다 희망사항들이 막 써 있어. 네, 뭐 이렇게 하면 뭐가 될 것이고 뭐 어떻게 써서 출연하는 것 자체는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등록이 안 돼요. 무조건 구성적으로 접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업 아이템이 완성품이다. 그러면은 그 완성품을 구성하는 부품, 이 뭘까를 쪼개가지고 과연 내 변리사가, 내가 일을 맡긴 변리사가 과연 그거대로 이렇게 잘 썼는가, 잘 표현했는가, 구성을 제대로 썼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청구항 1항에서는 내 발명의 가장 특징적인 부품만 들어가는 게 좋아요. 여기서 막 이렇게 잘못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청구항이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다 청구항 1항에다 다 넣으면 이 변리사 되게 내 아이디어를 잘 들어줬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보면 그렇잖아요. 자동차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품이 뭐예요? 엔진이잖아요, 엔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특징부를 1항에다가 쓰고 나머지 부분들은 청구항 2항, 청구항 3항, 청구항 4항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얘는 이 청구항에 보니까 1항에 A, B, C를 포함하는 무슨 장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경쟁자들 특허 강의를 많이 안 들었겠죠? 경쟁자가 A와 B로만 돼 있는 거를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내 특허를 침해하는 걸까요? 아닌가요? 자, 침해한다. 경쟁사가 A와 B로만 돼 있는 걸 만들어서 내 거랑 비슷하게 만든다. 이건 특허 침해다. 내가 이런 권리를 갖고 있는데. 특허 침해 아니다. 그렇습니다. 되게 수업을 많이 듣고 오신 것 같은데. 자, 내가 받은 권리는 A, 구성요소 A, 이거 구성요소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구성이잖아요. 구성요소 A, 구성요소 B, 구성요소 C를 포함하는 무슨 장치 이렇게 내가 등록받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경쟁자가 구성요소 C를 빼버리고 그냥 A, B만 해가지고 실시를 했다. 그러면은 내 특허랑은 상관이 없는 실시예요. 내 특허랑은 상관이 없는 제품이에요. 내 특허랑 상관없는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독점권을 받으려고 특허 출원하는데 청구항이 만약에 이게 막 구성요소가 10개가 붙어있다.
물론 10개 붙어있다고 완전 최악이고 완전 결정적으로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구성 요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권리는 더 쪼그라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청구하기 1학년은 구성 요소가 좀 웬만하면 없으면 좋은데, 또 반대로 구성 요소가 너무 없으면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신규성이 없는 발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등록을 받느냐 아니면은 넓은 권리를 받느냐, 여기 줄타기 과정이에요. 그래서 특허청에서 그런 부분을 심사하게 됩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 특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한테 질문이 제일 많이 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BLT 특허법률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IT 쪽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앱 아니면은 솔루션 아니면은 마케팅 이런 쪽으로 이제 그 특허 출원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제 질문이 많이 오는데, 아까 전에도 이제 강의 시작하기 전에 좋은 질문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영어 토익 같은 거 비법 이런 걸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완전 일타강사야. 근데 그런 것들은 여기 보이시지만 시스템이 엮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등록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허청에서는 기술에 관련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러면은 당연히 거절시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비즈니스 모델 특허라고 하기 때문에 나의 어떤 돈 버는 방법, 이거를 나만 할 수 있게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다. 시스템적인 게 들어가 줘야 된다 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판례 같은 게 있는데,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들은 다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스마트폰, 아니면은 PC, 아니면은 ATM 기계, 핸드폰, 하여튼 그런 것들은 다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엮어서 여러분들이 돈 버는 방법. 그러니까 광고 기법 같은 게 요즘에 굉장히 특허 쪽에서 뜨거워요. 광고 기법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영상을 어떻게 예쁘게 만드는 방법, 이거 또 어떻게 하면은 등록은 되겠지만 어쨌든 그거보다도 어떤 새로운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새로운 기기를 이용해서 광고가 이루어지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이따 뒤에도 얘기가 나옵니다. 되게 뜨거워요. 결국에는 비즈니스 모델 특허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컴퓨터나 통신 기술 같은 게 결합은 돼야 해요. 그리고 사업 아이디어. 원래는 이게 특허 대상이 아니었어요. 특허 대상이 아니었는데 미국에서 제일 먼저 들여오면서 이렇게 됐는데, 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그러니까 우리가 카이스트 나온 사람은 아니고 우리가 무슨 연구소 연구원 출신도 아니고, 앞으로 여기 연구원 출신도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완전히 하이테크를 우리가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브릴리언트한 돈 버는 방법이 생각났을 때 이거를 이제 나만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특히나 제안서나 어디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포즈를 할 때 투자자들한테 뭔가 얘기를 할 때 저 투자자가 투자자인 척하면서 뭔가 내 아이디어를 뺏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 특허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비즈니스 모델 특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쪽이 약해요. 이쪽을 생각을 안 하고 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리사들이 거의 만들어준다고 봐요. 근데 이 부분도 고려를 해서 같이 이제 구성해서 오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 방법 발명이라고 해서 비즈니스 모델 특허 발명. 자, 비즈니스 모델 발명의 등록률은 전 세계적으로 20%에서 30% 정도. 비즈니스 모델이 들어갔을 때 이제 등록률이 높지가 않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돈 버는 구조가 새롭지 않아서.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그 돈 버는 방법이 굉장히 새롭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생각이고, 심사관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시간 이렇게 심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맨날 조사하시죠, 맨날. 그러니까 심사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었던 기존의 어떤 돈 버는 방법 플러스 통상의 그런 어떤 시스템이나 하드웨어, 그런 거를 이제 특허를 안 주는 거죠. 그래서 등록률이 좀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돈 버는 방법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걸 한번 독점권을 주게 되면 그러면은 시장 파급력이 엄청 크게 돼요. 그래서 특허청에서도 넓은 권리를 주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 쪽에 아이템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해서 돈을 벌 거냐.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앱을 만들어서 어떻게 돈을 벌 거냐, 뭐 사이트를 만들어서 어떻게 돈을 벌 거냐 그런 거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 특허가 문의가 많이 있죠. 출원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등록되면 수익 구조를 나만 할 수 있어. 그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 특허가 강력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특허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예전에 싸이월드 한창 엄청 잘 나갈 때 미니룸 아시죠? 미니 홈피 안에 들어가는 거기 미니룸 생각해 보시면 거기 막 인형 같은 것도 있고 뭐 가구 같은 것도 사다가 이렇게 넣어놔야 되고 또 뭐 이렇게 여자친구가 목걸이 사달라 그러면 목걸이 사줘야 되고 도토리로 그런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그거에 관한 원천 특허가 이 특허예요. 근데 이 특허가 언제 나왔냐 한번 보세요. 이게 1999년도에 처음에 출원됐어요. 1999년 10월 25일 날 출원됐어요. 그러니까 1999년이면 거의 뭐 지금 엄청 큰 회사가 된 인터파크가 거의 처음 생겼을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게 보급되기 첫 무렵, 초반기죠. 근데 그때 이런 아이템들을 생각을 해냈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죠. 지금 봤을 때는 어떻게 저런 거에다가 특허를 줄 수 있지? 라고. 근데 지금 벌써 15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15년 전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이걸 갖다가 이제 특허로 권리화 해가지고 이제 자기 사업 영역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요게 이제 또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 특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그런데 비즈니스 모델 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이렇게 번쩍하고 떠올라요. 네. 그리고 보통 이제 검색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막 사람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시죠. 근데 검색하고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근데 어쨌든 그 핵심적인 그 방법을 떠올리고 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든 이제 뜻을 펼치고 싶으셔 하세요. 그리고 정부 과제 같은 거 할 때도 역시나 어떤 굉장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면 정부 과제 신청할 때도 역시나 등록률이 되게 높아요. 선정률이 되게 높은데 처음에 아이디어를 떠올렸을 때는 이거를 말로 설명하는데 그냥 한 페이지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 나도 구체화가 안 된 거야. 그러면은 그랬을 때 이제 완전 그 가슴이 타는 거죠. 이거를 누구한테 말을 하기에는 뭔가 투자를 받기에는 너무나 위험해. 왜냐면 이 한 장에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거 그냥 보여주면 그냥 남들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우선권 주장 출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아이디어가 새롭다면 그러면은 처음에 출원해서 그러니까 처음 출원을 할 때 이제 아주 기본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 여기다 담고 그 다음에 1년 안에 정식 출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그걸 가출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정식적으로 이렇게 가출원 제도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출원을 처음에 하고 그 대신에 명세서가 얇으니까 좀 싸게 출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1년 안에 여기도 보면 1년 됐죠. 9월 25일, 2000년 9월 25일 날 후 출원을 하면서 그 사이에 뭔가 개발 많이 됐을 거잖아요. 네, 뭔가 더 구체화됐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후 출원을 하면서 이제 특허 출원을 2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 업힌 거예요. 그래서 교집합되는 부분은 날짜가 99년 10월 25일, 그러니까 1년 전으로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특허청에서 그렇게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비즈니스 모델을 보호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우선권 주장을 잘 이용하시면 처음에 약했던 아이디어도 잡아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분도 그렇게 성공하셨고, 자 이거를 이제 한번 볼게요. 이게 뭐냐면 아바타. 아바타 아시죠, 여러분? 영화 아바타 말고 그 가상 공간에서 이렇게 캐릭터 만드는 건데 이거 이제 청구항을 한번 볼게요. 발명의 명칭이 캐릭터 생성 방법이에요. 캐릭터 생성 방법. 자, 99년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구성 요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은 여기 세미콜론이 달려있어요. 세미콜론.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러니까 방법 특허기 때문에, 요거는 방법 특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1단계는 이미 저장되어 있는 캐릭터 구성 요소에 대한 샘플 이미지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이게 뭐죠? 런닝구 이분에 준다. 공짜 이내를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선택된 각 캐릭터 구성 요소에 대한 샘플 이미지를 부위별로 합성한다. 이게 뭐예요? 장갑 주고 선글라스 주고 막 염색된 빨간 머리 주고 막 이렇게 부위별로 주겠다 이 얘기죠.
자, 세 번째, 사용자 요구에 따라 이미 캐릭터 일부로 합성되어 있는 캐릭터 구성 요소에 대한 이미지 특징 정보를 변경하는 단계에서 뭐 이게 여기 합성됐다라고 하는 어떤 그 데이터, 메타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데이터들을 갖다가 그 서버로 전송을 해주는 거죠. 자, 아바타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요 단계가 포함되지 않은 그런 아바타 서비스가 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 인기 있는 특허가 됐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컨텐츠를 그냥 공급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싸이월드 같은 경우는 그랬죠. 뭐 벽지, 뭐 디자인 해가지고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 컨텐츠 하나하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얘는 이제 그 아이디어, 이미지 합성해가지고 이렇게 공급하는 아바타, 요 아이디어를 갖다가 통으로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싸이월드에 이제 공급하는 그 어떤 단단한 루트를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이 특허에 의해서. 자, 근데 이제 한 게임에서도 아바타 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M 게임에서도 아바타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버디버디 중학생들 많이 썼죠. 지금은 잘 안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데서 이제 그 서비스를 하니까 저쪽 중학생 의자야. 컴퓨터 팀. 그러니까 뭐 저기 뭐야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면 왜 우리 아이템 왜 허락도 없이 그냥 따라해? 상대방에서는 야, 뭐 그거는 이미 뭐 다 공지되어 있는 거 아니야? 다 그냥 일반적인 기술 아니야? 근데 이 특허를 짠 내밀면서 야, 이거는 특허청에서 등록받은 특허야. 그러면서 너네는 서비스 내려 하면서 침해금지 소송을 할 수 있어. 침해금지 소송.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협상을 통해서 자기 지분을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어요. 얼마의 금액이 오고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분을 대리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분쟁이 해결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심사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인용 발명,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거, 먼저 있었던 거, 인용 발명과 다른 인용 발명,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찾은 뭐 대충 누가 블로그에다 뭐 어떤 아이디어 올렸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 특허를 거절시키는 자료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짬뽕해가지고 기술 상식으로 청구함에 관한 발명에 대해서 진보성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논리를 구축하고 이제 특허 출원한 사람한테 거절 이유 통지서를 딱 보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여기 보면 뒤에 이제 극복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이제 진보성, 그러니까 심사관이 생각한 그 부분은 우리가 의도한 그런 목적이 아니다. 심사관이 포인트를 잘못 잡았다. 이런 식으로 어필하면서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청구한 기재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에 좀 시간 많을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특허청에서 이슈가 많았는데 이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방법 특허, 그러니까 방금 전에 아바타 특허 보셨죠?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이렇게 돼 있는 무슨 캐릭터 생성 방법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그렇게 방법 특허로 쓰거나 아니면은 무슨 모듈, 뭐 통신 모듈, 이미지 처리 모듈, 뭐 그런 식으로 뭐 유니트 단위로, 모듈 단위로 쓰거나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이제 무슨 프로그램 이렇게 쓸 수 있게 하는 걸 허락을 해줬어요. 근데 이거는 뭐 예전부터 원래 프로그램이 특허로 보호를 받고 있었는데 이런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를 허용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또 이게 또 좀 약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BM 특허 출원 시에 준비할 사항은 근데 이거는 출원 시뿐만 아니라 어떤 정부 과제라든가 뭘 할 때도 다 이거는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것도 없으면은 아무것도 하기가 어려워요. 뭐냐면 자기 서비스를 갖다가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해 놓는 이 그림 같은 거를 준비해 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돈을 버는 방법에 관한 거는 이 돈을 내는 사람이 있고 돈을 받는 사람이 있고 돈을 받는 사람이 물건을 주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일 수도 있고 돈을 받는 사람 따로 있는데 서비스 제공하거나 물건 주는 사람 따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다리 타기 게임 아시죠? 사다리 타기 게임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뭐 강의한 저희가 나눠드린 게 아니라서 까먹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괜찮은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해냈다. 그러면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가지고 변리사한테 찾아가야 서로 시간 낭비가 안 돼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앱이 있고 앱에서 그러니까 앱을 판매자가 다운로드 받고 그다음에 판매자가 이제 뭔가 자기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고객한테 이제 문자를 날려주게 돼요. 문자 날려주면 고객이 그 문자 받아가지고 얘는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할 필요는 없어요. 고객은. 그리고 그 문자를 통해서 그 모바일 웹페이지로 가가지고 그래서 얘가 결제 페이게이트 그러니까 TG사에 가가지고 결제하고 이거를 앱 쪽에다 날려주고 앱에서 판매자한테 네 거 결제됐어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 앱에서 또 고객한테 또 알려주는 거죠. 결제가 잘 됐고 지금 뭔가 서비스가 더 진행될 거다라는 그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사다리 타기 게임 모양으로 정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과제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정부 과제? 네. 그 과제 같은 경우에도 심사관, 저도 심사를 많이 보는데 심사관들이 저희 발표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거의 한 30% 이상일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겠다라는 거를 갖다가 정확히 전달이 안 돼요. 거의 대부분 과제 신청서 쓰실 때 텍스트를 그냥 막 쓰세요. 그러면서 되게 힘들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막 나 뭐 오늘 책 하나 썼어 막 이렇게 주변에다 말씀하시고 근데 오히려 그림이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시각화하고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시각화하고 이런 것들이 습관화가 돼 있어요. 변리사 만나기 전에도 이렇게 정리해서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등록률을 높이려면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을 철저히 준비해야 돼요. 구성. 효과나 목적만 설명하면 서로한테 진짜 시간 낭비가 돼요. 그래서 뭐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어도 그냥 일반적인 특허를 내시겠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내 발명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변리사를 만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서비스 시퀀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까 사다리 타기 그거예요. 그 화살표가 어디로 가서 이렇게 순서대로 그게 좀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공개된 기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변리사한테 제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변리사 잘 만나면은 심사관 속이고 뭐 등록받을 수 있겠지 막 그런 얘기 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근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나중에 뭐 특허라는 거는 나만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랬을 때 이제 특허 소송을 하게 되면 그때 상대방이 내 특허를 죽일 수 있는 무효자료를 많이 갖고 있게 돼요. 그러니까 기왕에 알고 있는 어떤 경쟁 기술에 대해서는 이 변리사한테 이제 자료를 많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도 처음 부분에 말씀드렸는데 특징부에 의한 명확한 효과를 갖다가 강조를 해야 돼요. 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등록률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파워가 세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를 명확히 전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분쟁이에요. 근데 최신 사례인데 돈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돈 버는 어플 네이밍 잘하셨어요. 돈 버는 어플. 그래가지고 하셨는데 이제 얘는 나우 마케팅이라는 마케팅 회사에서 만든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케팅 하는 친구들이랑 되게 친하고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항상 트렌드 굉장히 중시하시고 그다음에 하여튼 뭔가 새로운 거를 많이 아이디어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마케팅 하시는 분들한테서 좋은 특허가 많이 나와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래요. 근데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뭐가 부족해요? 일단 시스템적으로 엮는 그 부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기술 구현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약합니다. 근데 뭐 어쨌든 다행히 이제 돈풀이라는 어플은 이제 남의 어플을 대신 홍보해주고 우리 돈풀을 통해서 그 어플이 깔리면 그러면은 광고주한테 돈을 받는 그리고 그 어플리케이션을 깐 일반 사용자,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들한테 캐시를 주는 그런 리워드 앱이죠. 리워드 앱은 유행이 지금 좀 많이 지나고 있긴 한데 어쨌든 2012년, 2013년에는 굉장히 뜨거웠어요. 이 방식이. 근데 이분들은 2011년도에 특허를 내놨어요. 그래서 등록받고 2013년도에 특허, 그러니까 보통 한 1년 반 정도 걸려요. 1년 반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단축시키려면
급행료를 내면 돼요. 우선 심사라고 해서 그러면 한 3개월, 5개월 만에 등록받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1년 반 뒤에 등록받고 지금 이제 권리 행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만든 앱보다 이 이렇게 애드라떼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더 마케팅도 잘하고 그 다음에 더 사용성이 더 좋은 거예요. 어플리케이션이 너무 이렇게 돈이 팍팍 꽂히는 내 지갑에 돈이 저장되는 느낌이 잘 나는 거죠. 그래서 애드라떼뿐만 아니라 그런 리워드 앱 한 50개 업체에다가 경고장을 쫙 돌렸어요. 이거는 우리 특허고 그다음에 우리만 할 수 있는 거니까 너네는 하지 마 이렇게 했는데, 네 이제 지금 어느 정도 파일은 된 거. 자, 이게 이제 등록된 청구항이에요. 등록된 청구항.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세미콜론 바로 앞에 있는 게 이제 구성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편해요. 사실 구성 요소라는 단어는 이거 전체를 구성 요소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어플 스토어 서버, 그다음에 무선 단말기, 광고 대행사 서버, 그다음에 제작자의 유무선 단말기 이 네 가지를 포함해서 서비스가 구성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앞에 나오는 단어들도 전부 다 토시 하나라도 권리 해석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비용 아끼겠다고 이제 인터넷으로 막 80만 원 이렇게 특허 출원할 수는 있어요. 근데 과연 그 인터넷 홈페이지 그 뒤에 변리사가 있는지 생각해봐야 됩니다. 변리사 아닌 사람 중에 그런 그 홈페이지 통해서 하시는 경우가 영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로 접수를 받지는 않아요. 아예. 이렇게 바쁘더라도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이게 뭐 우리 사업 아이템에 관한 거의 뭐 유일한 보호수단이 되기 때문에 특허는 항상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단어 토시 하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걔네가 이 구성 요소를 수식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 얘네 같은 경우에는 요 네 가지 구성 요소만 딱 해가지고 출원이 됐는데 심사관이 이거는 진보성이 없어 해가지고 거절된 거예요. 2011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나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응해가지고 이 뒤에 부분 어떤 디테일한 사항들을 여기다 갖다 붙인 거죠. 이게 보정이라고 얘기해요. 보정. 그러면은 보정에 의해서 권리 범위는 어떻게 돼요? 내 특허는 좀 더 줄어들게 돼요. 왜냐하면 뭔가 구성이 더 붙으니까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그러면은 내게 더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일단은 내 거랑 비슷한 게, 내 거랑 똑같은 게 존재할 가능성이 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등록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대신에 더 복잡해지니까 경쟁자가 나랑 비슷해질 가능성도 또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권리 범위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보정을 되게 잘했어요. 나름대로 보정을 되게 잘해가지고 보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글자가 많이 이렇게 추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리워드 서비스를 하려면 어쨌든 이거 포함해서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등록이 됐는데 2013년도에 등록됐는데 그때 뭐 나름대로 넓은 권리를 갖게 돼가지고 지금 이제 분쟁의 핵심에 있는 그런 특허가 됐죠. 자, 이 특허를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면 뭐 물론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마케팅이나 영업을 너무 잘해가지고 사업이 잘 풀렸어. 근데 원래 특허 소송이라고 하는 게 누가 돈이 잘 벌렸을 때 발생을 하게 돼요. 삼성이 갤럭시를 잘 만드니까 많이 파니까 그러니까 애플이 소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2013년도에 그 애드라떼라든가 아니면 다른 리워드 앱들이 워낙에 장사가 잘 되니까 이제 그 경고장 날리고 분쟁 돌입한 거죠. 그랬을 때 경고장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특허를 죽이러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무효 심판하러 가야죠. 무효 심판. 근데 무효 심판은 뭐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두 가지 있잖아요. 신규성이랑 진보성. 얘는 심사관이 등록을 잘못 준 거예요. 이건 신규하지도 않고 진보하지도 않는데 등록 준 거예요 라고 우리가 주장하면 돼요. 근데 언제적을 기준으로 하냐? 2011년. 그러니까 이 등록된 특허가 처음에 출원됐을 그 출원일 기준으로 2011년 5월 26일 날 얘랑 똑같은 게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라는 걸 입증하면 이 특허를 무효시키고 특허 소송이 끝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됐냐면 2013년 2월 22일 날 등록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몇 달 안 있어가지고 경고장이 쫙 돌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013년 8월달에 무효심판이 청구가 됐어요. 근데 가다가 올해 초에 이제 무효심판이 취하가 됐어요. 그리고 그 이제 권리자와 그다음에 그 지분을 받게 된 이 에데라테 쪽이 이제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는 그거는 이제 당사자들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지분을 이전해주면서 일단은 분쟁은 좀 끝난 거예요.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나우마케팅이라는 회사가 어떤 뭐 개발사도 아니고 뭐 하드웨어적으로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뭔가 뛰어난 그런 능력을 가진 회사는 아니었지만 근데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러면은 먼저 비즈니스 모델로 특허 선점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재밌는 일들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건 이제 전체 프로세스인데 오늘 시간 관계상 근데 뭐 중요한 거는 처음에 출원하고 나서 1년 6개월 뒤에 무조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노하우를 공개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특허 출원 안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출원 공개가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국방상 발명이면 출원 공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케이스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출원 공개가 1년 6개월 뒤에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출원 공개 되기 전에 등록 받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심사를 하고 나서 심사 결과 거절 이유 통지를 받게 되는데 이게 거의 한 80%는 거절 이유 통지를 받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이제 변리사가 이걸 얼마나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주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출원을 어떻게 하면 좀 싸게 할까? 어떻게 하면 출원 빨리 할까? 뭐 어떻게 하면 뭐 그거보다도 이게 이제 거절될 경우에 충분히 대응해 줄 수 있는 변리사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구성 요소가 많으면 권리가 줄고 등록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되게 안타까운 사례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권리 범위가 완전 쪼그라들게 되면 그러면은 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소송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 특허 가지고 소송하고 싶으셔가지고 오셨는데 이 중에서 여기 보면은 이 중에 나와 있는 한 글자만 빼도 돼요. 영업일보라는 글자만 그냥 우리가 빼고 프로그램 만들면 돼요. 그럼 우리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게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강한 특허는 보시면 이게 최근에 이제 제가 직접 쓴 특허인데 그 사물인터넷 여러분 아시죠? 사물인터넷 관련된 보안 특허인데 이 아까 전에 봤던 청광 보세요. 이거랑 제가 쓴 거 이거랑 비교했을 때 완전 분량 차이가 확실하죠. 근데 이게 훨씬 더 넓은 거예요. 물론 영역이 다르니까 뭐 하지만 이게 이제 구성도 별로 없고 돼 있는 그런 특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특허 내용은 요즘에 냉장고에도 컴퓨터가 들어가고 뭐 자동차에도 컴퓨터 들어가고 그러죠. 그래서 냉장고에서 스팸 메일이 30만 통이 발송된 그런 보안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냉장고에 컴퓨터가 있으니까 컴퓨터에다 서버 설치해가지고 거기에서 이메일을 스팸 메일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까 그 에이스트에서 그걸 갖다가 이제 원천적으로 막는 방법을 아이디어를 딱 떠올려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등록을 받았고 지금 이제 또 정부 사업이나 이런 거 많이 이제 받아가지고 등록이 되고 열심히 이제 직원 수도 되게 많이 들고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얘기니까.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이래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있고 그다음에 특허 출원을 통해서 일단 임시적인 지위는 획득을 해놓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개발 완료가 안 됐다 하더라도 투자는 받을 수 있겠죠. 근데 하고 그다음에 효과 입증하면서 투자 유치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직원 수 늘리고 이제 유통망 늘리고 하면서 이제 투자자들은 수익 환수를 하겠죠. 그리고 뭐 상장을 가거나 M&A를 가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게 우리 특허가 현물 출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놓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뭐 인건비 나가고 특허 출원비 나가고 상표 출원비 나가고 하니까 이제 돈이 나중에 가면은 이제 없어지게 되는데 그때 뭐 완전 없어지는 게 아니라 특허라는 무형자산으로 그 돈이 이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물 출자를 할 수가 있는데 현물 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셔야 되고 벤처기업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뭐 다른 방법들도 있는데 기술보증기금에서 이제 기술 보증을 받으면 그 다음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게 좀 수월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특허 같은 경우에는 자 미국은 뒤에 좀 얘기 나오겠지만 우리나라보다 국내 총생산이 약 한 13배 정도 커요. 그러니까 특허는 남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특허의 이제 권리인데 독점권인데 그러면은 이제 특허권 하나가 나라 하나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나라 특허권이 뭐 1이다. 그러면은 미국 특허권은 파워가 한 13배 정도 되는 거예요. 시장 규모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특허는 파워가 좀 더 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국 특허도 요즘에 그래서 뜨고 있어요. 국내 총생산 비율, 그러니까 그 크기가 8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권은 그냥 짧게만 디자인권은 여기 중에서 이제 제품 만드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제품 만드시는 분들은 디자인 출원을 반드시 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카피에 관한 분쟁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 아이템이 뜨면 뜰수록 아 저거 뭐랑 비슷한데 막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특허청에서 이렇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특허청에서 심사를 한 내 디자인에 대해서 네가 뭐라고 하면은 명예훼손할 거라고 해서 반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적으로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이게 뭘까요 이게? 색상을 빼고 출원하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화과자예요, 화과자. 저희 클라이언트 중에 그 계룡시에 계시는 그 이나미라고 돼 있는데 이나미라는 그 화과자 업체 그래서 이제 화과자 이렇게 디자인 출원 음식에 대해서도 디자인 출원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나 IT 쪽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잘 들으셔야 될 내용인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디자인 등록을 350건을 해놨어요. 디자인권을. 특허권은 뭐 그만큼 또 많고. 근데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디자인권 이렇게 보시면 화상 디자인이라고 해서 이걸 한 100건 정도를 해놨어요. 근데 화상 디자인이 뭐냐면은 인터페이스에 관한.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면은 아이폰 쓰시는 분 아이폰 쓰시는 분 네. 비율이 딱 신문에서 얘기한 그 비율이에요. 네. 자,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보면 날짜 맞출 때 이렇게 드르륵 해가지고 맞히죠. 이렇게 이거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돌림으로 해가지고 원통 같은 걸 돌려서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뭔가 팬시한 느낌이 나요.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은 이제 그것 때문에 아이폰에서 다른 쪽으로 이제 가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근데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날짜 맞출 때 어떻게 맞죠? 이 날짜 위에 화살표가 위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그 화살표를 막 눌러야 돼요. 아니면은 그 숫자를 꾹 눌러서 키보드 딱 튀어나와가지고 거기다 숫자를 직접 입력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애플의 iOS를 좀 더 팬시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디자인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특허 부분은 일단은 뭐 이렇게 말씀드렸고 네이밍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네이밍 되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하는 서비스들도 역시나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고객이 내 서비스의 이름을 외우기 어렵다면 아니면 내 제품의 이름을 외우기 어렵다면 그러면은 그 서비스 또는 제품이 확산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상대방이 암기하게끔 브랜딩을 해요. 이거는 뭐 다른 브랜딩 강의나 브랜딩 교과서나 이런 데로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쉽게 기억되는 네이밍은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을 절감해주고 입소문의 속도를 증가시켜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끝내주는 걸 봤는데 아까 전에 그 유석호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입에 뿌리는 거 제품 이름이 뭔가요? 뉴비티. 네, 뉴비티. 그러니까 그 뭐였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지금 좀 많으셨는데 이게 정말 끝내주는데 또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왜냐하면 그 제품 이름을 모르면. 그래서 입소문의 속도를 증가를 시킵니다. 이 네이밍 같은 거.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 BLT는 왜 BLT라고 이름을 줬을까요? BLT는 베이컨 토마토 라투스라고 베이컨 라투스 토마토라고 베이컨하고 상추하고 토마토 들어가 있는 샌드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풀어 쓰자면 뭐 비즈니스 로 앤 테크놀로지에서 뭐 우리는 특허만 하고 막 명세서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막 그런 사무소가 아니다. 우리는 비즈니스 전체적으로 인사이트가 있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도 인사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뭐 법률 전문가다 이러면서 이제 막 만들었는데, 근데 사실은 해외에서는 BLT라고 하는 그 외국 변리사들이 되게 재밌어요. 웃어. 기억을 많이 해요. 샌드위치거든. 그러니까 미국이나 아니면은 다른 데에서는 거의 뭐 된장찌개급의 그런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고, 첫 번째 이제 네이밍을 할 때 참조하면 좋은 게 아니고 이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서비스가 연상되는 또는 제품이 연상되는 신조어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구골이라고 하는 게 10의 백승이에요. 10의 백승. 우리나라에서는 무량대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터넷에 광범위한 정보를 모두 담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자기네 그 회사 이름으로 만들고,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그 투자자들한테 호평을 받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것만 살짝 바꿨는데 L 앞으로 오고 E가 뒤에 오고 이것만 살짝 바꿨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익숙해진 거예요. 한 번 설명해주면 상대방이 기억해줘야 돼요. 그 정도의 네이밍을 만들어줘야 돼요. 신조어를 만들어야 돼요. 신조어. 여기 보면은 핀터레스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사진이나 무슨 거 클리핑 해놓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이것도 되게 인기가 많죠. 근데 핀터레스트는 뜻을 보면 pin the interest, pin the interest. 그러니까 당신이 관심 있는 걸 갖다 찝으세요라는 그런 신조어예요. 신조어.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단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개인이 컨텐츠를 즐겨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성공했죠.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꽤 괜찮은 스타트업 이름들이 많은데, 국내 스타트업 이름들 많은데, 근데 왓챠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들을 알지는 못하는데 이름을 되게 잘 만드셨어요. 왜냐면 그 왓챠라고 하는 거는 영화를 추천해주는 서비스인데, 처음에 가입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에 별점을 매기도록 유도를 해놨어요. 그래서 자기가 본 영화들이 데이터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걔네 서버로 가. 그래서 거기서는 데이터베이스가, 그러니까 그 어떤 영화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엄청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다른 데다가 또 팔기도 하고, 그러면서 수익이 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름이 되게 좋은 게, 영화를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보는 거. 그러니까 우리 서비스의 본질은 영화를 보고 나서 어떤 느낌을 기록하는 건데, 어쨌든 느낌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오늘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와치가 들어간 거고, 거기다 차까지 그냥 어감을 이렇게 싹 끌어올려가지고 와차라고 이름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투자도 굉장히 많이 받으셨고, 다운로드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무슨 영화 보지? 왜냐하면 IPTV가 활성화되면서 쿡TV, BTV 뭐 이런 거 활성화되면서 컨텐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그래요. 시간이 남을 때 영화 좀 보고 싶은데 내 취향을 분석해가지고 새로운 또 영화를 추천해주니까, 이 서비스는 되게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파열음 적절히 사용하는 건데, 미국의 이제 엑셀러레이터 중에 제일 유명한 이제 Y 컴비네이터가 최근에 투자한 회사 중에 21개 기업들이 이름에 파열음이 들어요. 왓챠도 그래요. 왓챠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쿠폰, 티몬, 쿠팡, UF 3대 그 소셜 커머스죠. 얘네들 보면은 파열음이 다 들어가지, 이름에. 그리고 카카오톡, 틱톡, 왓츠앱 뭐 이런 것도. 그 다음에 게임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해. 애니팡, 코코팡, 쿠키런, 캔디크런, 컴투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파열음을 적절히, 그러니까 너무 세게 쓰면 당연히 안 되겠죠. 너무 세게 쓰면 그렇겠죠. 근데 두 개, 세 개의 단어로, 만약에 두 개, 세 개의 글자로 네이밍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중에 하나 정도는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자음모음 적절히 배치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보면은 SPC, KPTX, TDX, UPS 이렇게 돼 있으면 대문자,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희 선배님 중에서도 CNA, CNA 솔루션스 이렇게 회사 이름을 그냥, 아니면 서비스 이름을 이렇게 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상대방이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각 글자마다 의미가 있겠죠. 뭔가 각 글자마다 의미를 넣어서 이렇게 대문자 자음 조합을 했을 텐데, 대문자 자음 조합은 상대방이 기억하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BMT는 하여튼 대문자 자음 조합이긴 한데, 하여튼 그런 뜻도 있으니까 샌드위치 뜻도 있고
근데 대문자 자음조합으로 이루어지면은 이제 듣는 사람이 노력해야지 겨우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시키려면 상당한 마케팅 비용이 들어요. UPS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UPS 조금 알긴 알죠.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마케팅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여기 보면 뭔가 단어적인 느낌이 나는 얘네들도 있어요. 소니, 노키아. 그러니까 자음이랑 노음이랑 적절하게 이렇게 배치가 돼 있으면 신조어를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회사 이름보다는 서비스 제품 이름을 신경 써요. 자, 이 회사 이름 뭐죠? 여명808 만드는 회사. 잘 몰라요. 뭐가 중요해요? 돈 버는데 제품이 많이 팔리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회사 이름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뭐 회사 이름만 따로 이렇게 음양오행으로 해가지고 장명하는 데가 있대요. 근데 저는 그거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회사 이름을 너무 막 지으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 제품명에 신경을 쓰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제품명을 지을 때 항상 이 제품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하신 거예요, 이분이. 남정현 회장님이 제품의 그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나서 수치해소잖아요. 수치해소제이기 때문에 여명이 발굴한다 뭐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신 행오버 솔루션이라고 써놨죠. 특허도 이 특허도 굉장히 재밌는 특허예요. 권리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상표 등록이 안 되면 말짱꽝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전광판 어플리케이션 보면 전광판으로 하면 다 전광판이에요. 미니 전광판, 반짝반짝 전광판, 드로잉 전광판 이런 것들은 등록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라면 이름 중에서도 맛있는 라면 있죠. 그것도 등록이 되죠. 우리 뒤에 이제 상표법적인 걸 얘기를 할 텐데, 일반 명사, 그러니까 보통 명사적인 네이밍을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허도 아까 얘기 드렸지만 등록 가능성을 높이면 권리 범위가 줄어들죠. 권리 범위를 넓히면 등록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상표도 이 사람들한테 인식되는 그 인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통 명사에 가까워져야 돼요. 근데 보통 명사가 되면 또 그것도 보통 명사라고 또 특정인이 독점하면 안 된다고 해서 특허청에서 거절해요. 그러니까 이 네이밍이라는 게 그 등록 가능성이랑 그 다음에 어떻게 쉽게 인식될 수 있는가 그 가운데서 줄타기를 하는 그런 문제.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왓챠 같은 거는 처음에는 제가 설명을 해줘야 또 이렇게 이해가 되겠지만 다음에는 또 기억하기가 좀 쉬운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질에 대한 어떤 네이밍 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서비스의 본질에 대해서 그 이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자가 이게 문제가 상표 없으면 어때? 상표 없어도 돼요. 상표 없어도 사업하실 수 있어요. 특허 없어도 여러분들 사업하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내가 잘 되면 어떻게 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허나 상표나 보험적인 성격이 있어요. 내가 잘 됐을 때 경쟁자가 치고 들어오는 거를 막는 방법으로 특허나 상표가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표랑 상관없이 상표권 없이 그냥 가게 되면 내 이름이랑 내 서비스 이름이랑 똑같이 사용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그 여성분들의 그 생리 주기 앱이 되게 많은데 검색을 해봤는데 이 중에서 등록될 만한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이렇게 세렌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등록될 수 있어요. 근데 등록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에 자기 서비스가 뜬다, 이용자 수가 100만이 넘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그 이름을 거의 그대로 써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표는 생산, 제조 뭐 등등등 뭐 자기 상품을 다른 업체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해서 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식별시키기 위해. 자, NIKE, 나이키 그 네 글자를 보고 영국이 생각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확실히 식별을 해주고 있는 거지. 운동화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표는 그러니까 아까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보호받아요. 디자인도 20년. 최근에 법이 바뀌었어요. 디자인도. 그리고 상표는 10년인데 근데 상표는 매년 갱신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년마다 갱신될 수 있어요. 그래서 리바이스 같은 상표는 거의 한 200년 됐습니다. 200년. 자, 그리고 여기 얘기고 갱신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독점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표는 되게 센 게 형사적인 게 되게 세요.
국내에서 특허 상표 소송 다 합치면 거의 한 그래도 1년에 한 몇천 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이제 상표 형사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짝퉁 그런 것들. 상표는 그렇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글자 또는 도형이랑 그다음에 지정 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랑 연결돼서 출원돼요. 도메인은 그런 게 없죠. 도메인은 그냥 도메인 사이트 가가지고 그냥 글자 이렇게 조회해보고 먼저 사면 돼요. 비어있으면. 근데 상표는 그렇지 않아요. 상표는 과연 이 분류에 대해서 이 의류 분야에 대해서 일반 명사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봐요. 심사관들이. 그러니까 오래 걸려요. 10개월 정도 걸려요. 10개월. 그래서 전체 등록받는데 한 1년 정도 걸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기 위에 좀 잘렸는데 뒤에 이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상표로서의 어떤 식별력. 그러니까 내가 이 상표를 독점해가지고 이 제품에다 썼을 때 이 제품과 남의 제품을 구별시켜줄 수 있는 힘이 있느냐. 맛있는 라면 이거는 왜 안 되냐면 맛있는 라면이 어느 회사에서 만들죠? 삼양에서 만들죠. 근데 옆에 농심은 어때요? 농심 라면도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삼양에서 독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도 대법원까지 가서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은행을 등록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은행 쓰는 사람은 하나은행이 우리은행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은 등록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5번째가 되게 중요한 요소였어요. 자, 근데 그 식별력은 뒤에서 좀 이따 자세히 얘기를 하고 선출원주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누가 먼저 그 분야에 대해서 류가 클래스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 누가 먼저 비슷한 상표 또는 똑같은 상표를 먼저 출원해놓고 또는 등록을 해놨다 그러면은 내 거를 못 받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서비스가 떴다 하더라도 또 상표 등록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키프리스 제가 아까 특허 검색하는 방법 이렇게 조금 알려드렸는데 가서 검색했는데 내 거랑 똑같은 거 있어 그러면서 막 놀래가지고 저한테 막 전화하고 막 메일 보내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류가 다르면 그러면은 내가 등록되는데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어요. 짜장면집 개업하시면서 나이키 하시면 일단은 크게 문제는 없어요. 나이키에서 이제 뭐 명예가 훼손됐다 막 이러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게 상표를 출원하지 않고 여기저기 많이 말씀하시면 그 단어가 번져요. 특히나 아이템이 좋으시다면 그 이름이 빨리 번집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그걸 듣고 상표 출원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특허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아이템을 훔쳐가면 내가 원청업체고 하청업체인데 하청업체가 내 걸 훔쳐가가지고 먼저 등록을 해버렸어. 특허나 디자인. 그러면은 증거가 있으면 그러면은 이제 그걸 회복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정당권리자 출원이라고 있는데 상표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경규 씨가 그 남자의 자격에 나와가지고 그 꼬꼬면 이렇게 성공시켰죠. 근데 그것도 방송에 전국 방송 나오고 나서 다른 사람이 그거를 갖다가 상표 출원해버린 거예요. 근데 특허청에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경규 씨는 그 전에 자기 방송할 때 방송하고 나서 실제 그러니까 촬영하고 나서 실제 방송되기까지 뭐 몇 주의 시간이 있었는데 안 하지 않았네요. 그 상표는 좋은 이름이 있으면 무조건 빨리 출원하는 게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건 전체 절차인데 한 10개월 걸린다. 그리고 출원 공고가 되면 심사관은 오케이 한 거다. 근데 출원 공고가 되고 나서 경쟁자들이 이의 신청이 막 들어와요. 좀 경쟁이 치열한 부분. 저희 클라이언트 중에 이제 배송대 직구 쪽 하시는 분이 포스트베이라고 있는데 근데 심사관은 다 오케이 했는데 이베이에서 이의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베이자가 들어가면 다 무조건 자기네 거래. 그래가지고 그 이제 저희가 의견서 써가지고 등록을 시켰죠. 포스트베이 잘 등록이 됐습니다. 근데 상표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식별력이에요. 그러니까 내 상품이랑 남의 상품을 구별해 줄 수 있는 그 단어의 힘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일반 명사라고 대충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제 그 일반 명사의 밑에 있는 어떤 개념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애플
뭐 지금은 뭐 애플 하면은 뭐 스티브 잡스의 애플 뭐 그거 생각을 하지만, 근데 예전에 처음에 그 스티브 잡스랑 워즈니악이 이제 애플 3표 출원했을 때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 이 단어가 사과에 대해서는 보통 명칭이니까 사과에 대해서는 등록 못 받는데 컴퓨터의 부품으로 사용되진 않잖아요. 컴퓨터에는 어떤 그러니까 애플을 컴퓨터에 대해서는 상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서비스를 좀 약간 귀여운 이름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보청기인데 망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표 출원하면 등록할 수 있어요. 왜냐면 보통 명칭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블루베리 맛빵 이런 거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붕어빵, 잉어빵 이런 것들 사실 등록 잘 안 돼요. 왜냐면 잉어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붕어 모양으로 생겼어요. 블루베리 맛빵, 블루베리 맛이 나니까. 그러니까 성질 표시하는 단어 이런 것들도 상표 등록이 안 돼요. 이런 걸로 많이 돼 있으면 상표 등록이 안 돼요. 그리고 맛있는 라면은 안 돼요. 근데 그 앞에 삼양자가 들어가면 그 삼양이라는 게 식별력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부지원사 쪽은 뭐 들어가기 전에 나눠드린 요거를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허 사무소를 하고 있으니까 되게 아이템이 좋은 분들이 많아요. 고객분들 중에. 그래서 같이 이제 정부 사업에 참여기관으로 같이 들어가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주관기관으로 해서 특허 솔루션이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그 제안서를 넣어서 작년에 이제 정부과제 한 2개 정도 1억짜리 하나 1억 5천짜리 이렇게 2개 따고 과제 진행하고, 그다음에 올해는 이렇게 해보니까 물론 다른 건 좋은데 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는 것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냥 참여기관으로 우리 고객사가 이제 참여기관으로 너네 들어와라 해가지고 올해도 이제 큰 걸 하나 땄죠. 8억 원짜리 하나 땄는데, 근데 이제 그게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기술력이라든가 이게 있어야 돼요. 정부 과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양한 정부 과제가 있기 때문에 R&D 과제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당연히 있어야 돼요. 기술력이 당연히 있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샘플로 나눠드렸는데 이거는